오늘 정책 발표회를 하는데 발표는 20분입니다. 예정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발표에 앞서서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자 임천태 교수님이십니다. 2번 후보자 이광현 교수님이십니다. 3번 후보자 김성준 교수님이십니다. 세 분 후보자께서 사전에 발표 순서를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호는 임천태 교수님, 이광현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발표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광현 교수님, 두 번째는 김성준 교수님, 마지막으로 임천태 교수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광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교수님께서 내려 앉아계십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우시고. 네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기호 2번 교육학과 교수 이광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커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발표 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말 드리고요. 현안 진단과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의 원칙과 방안, 그리고 통합의 기본 조건, 세분 맞춤형 공약,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 괜히 욕심부려서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일단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총장 재선거라는 사실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학교 근무한 지 한 20여 년 됐는데 참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에 국립대 총장 간선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교수협의 임원으로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어려울 때 19년도에 재정 사업이 많이 내려왔을 때 제가 이제 대협력단장으로서 여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서를 많이 이제 작성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2016년도에 이제 교육연구원장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육부, 박근혜 정부 당시죠. 교육부 감사가 되게 세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좀 억울한 그런 이제 연구비, 그런 반환, 그런 결과도 나오고 해서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최대한 아는 변호사를 지원하고 해서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5년 후에 제가 또 기획처장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감사가 똑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연비 감사가 있었고 똑같은 지적을 또 했는데 그 당시 행정소송 결과를 가지고 잘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학생 지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 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보직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제 전공은 교육정책, 교육행정, 그리고 세부 분야로는 교육재정도 제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행정 쪽이다 보니까 교육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평가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등을 많이 했고요. 제가 검증된 총장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사실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2번이나 검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중앙위원으로 그때 일을 하게 될 때도 검증을 한번 정보기관이랑 청와대로부터 한번 검증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작년에도 한번 검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이제 교육재정 전공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라든가 감사원으로부터 교육교부금 제도라든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라든가 감사원 쪽에도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교대의 발전에 저희 이런 교육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지금 일하는 정책형 총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내내 제가 우리 학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일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우리 학교는 되게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현안 진단이 되게 필요합니다. 지난 총장이 부재한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안 진단에 근거해서 대응의 원칙과 방안을 마련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통합의 기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맞춤형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공약은 올해 당장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는 거는 통합대학 학칙과 규정 세부 이행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학기 동안 많은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현황 진단을, 현황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대에 일방적 행정재능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대 구성원들이, 저도 그렇고 제 주변 교수님들이 다들 모르고 계셨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합신청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부분, 그리고 인사권 문제, 그리고 조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기반해서 향후 개선 방안,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신청서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교육대학으로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불허한다는 문구를 따옴표로 해가지고 이 문구를 그대로 28학년도 입학 전형에 넣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부산대에서 이 문구를 이제 수정해서 공지하였습니다. 교육대학으로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은 불가능할 수 있음 이렇게 바꿔놨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이걸 국문학 전공하신 분과 문법 전공하신 분한테 다 여쭤봤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교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교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고 양 대학의 통합의 전제인 상호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신뢰에 기반해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회의가 발생하게 되면 양 대학의 통합이 수연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조직 정원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조직, 우리 교대 캠퍼스의 조직안에 대해서 부산교대안과 우리 안과 부산대안이 있는데 상호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두 안을 다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뭐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한 2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시면 현 부산대에서 연재 캠퍼스로 6명 이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조직을 39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신청서를 잘 읽어보시면 104쪽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연재 캠퍼스 운영을 위해서 교육특화 총괄 본부에 행정실을 두고 팀 조직을 확대 강화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무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교대 안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안이 이 정원 배치 안이 아마 9월 달에 국회에서 아마 상정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상정될 때 우리 대학교 안이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양과정 개편해서 이게 학사팀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과정 관련돼서 이제 비일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그런 행정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례인데요. 뭐 작년에 부산대 쪽에서 올해 통합되니까 뭐 올 하반기에 2026년도 하반기에 박사과정 모집 오픈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대 측에서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대학 박사과정을 오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근데 갑자기 또 교양과정을 일치시켜가지고 올 하반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부산대 학생들이 필수 교양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과정도 이제 연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관련돼서 행정회의가 비일관성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일관적이고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양 대학의 신뢰가 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뭐 더 모르는 사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5+90.
이게 부산대 사범대 교수 정원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부산대 신문에서 사범대 교수님들이 우리 캠퍼스로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통합 승인이 났다는 그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한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통합 수정 신청서랑 글로컬 계획서 다 읽어봤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범대 이전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아는 관계자분과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사실 이주호 장관이 5월 달쯤에 내려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와서 약간 좀 강압적으로 사범대가 이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그 안이 이제 얘기가 되었고 우리 구성원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2페이지 정도의 문서가 추가됐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주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대 본부에서는 약간 좀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그 부산대 학보 신문에 보면 부산대 기획처에서는 사범대 교수님들을 이동하지 않겠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총장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달에 저희 교수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수공동 4층에 교수회의실에서 글로컬 사업 평가를 이제 실시간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대 이제 건물에 하나 들어서면 사범대 교수님들이 여기 와서,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 교대 캠퍼스죠. 다 생활할 수 있고, 지금은 부산대 사범대하고 우리 교육대학 교수님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어떤 교수님들도 사범대 교수님들과 컨센서스를 이룬 바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이나 통합 관련된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관련된 행정적 판단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사범대 이전이 단순한 권고사항이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행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라든가 승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행정적인 이 행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교육부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관리 책임 하에. 그래서 이 문제는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또 역시 알게 됐는데요. 저희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된 글로컬 평가 생중계가 되었고, 제 연구실도 마침 4층이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잘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글로컬 평가위원이 크레용 기금 조성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받아 적어봤습니다. 평가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실적 보고서 219페이지 표에 보게 되면 24-25년도에 크레용 기금 50억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 조성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부산대 측에 이제 묻고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산교대가 아주 핵심적으로 이걸 소중하게 다루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100억 정도의 규모인데 크게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인데 순서는 조금 뒤로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부산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대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 있게 부산대에서 성의를 보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실적 보고서를 제가 구해서 보게 됐는데요. 보시면 많은 사업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맨 밑에 보시면 의자에 가려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크레용 중심의 혁신적 교육연구 선도는 빵입니다. 빵. 저 개인적으로 빵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빵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 대학이 서로 믿고 함께 통합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신청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크레용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예산 부분입니다. 재정. 신청서에 크레용 기금 조성 노력 예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노력 예정이란 말은 사실 좀 모호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구를 지웠어야 됩니다. 참고로 제주교대랑 제주도의 통합 세부 이행 각서를 보시면 50억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날짜까지 다 지정해 놨습니다. 2011년도 2월 28일까지 조성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에 제주도 본부에서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그래서 35억으로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좀 축소하면 안 되냐 이런 논의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딱 조성한다고 딱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에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력 예정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조성이라고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재정, 인사, 조직인데 인사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연재 캠퍼스 통합된 이후에 연재 캠퍼스 부총장한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 절차만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전 협의 절차는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직원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연재 캠퍼스에 있는 보직 교수에 대한 인사권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총괄 특활본부에 저희 안에는 보직 교수가 한 5명 정도, 4-5명 정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 교수에 대한 인사 재청권도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임명권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임명권은 부산대 총장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재 캠퍼스 부총장한테 인사 재청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연재 캠퍼스, 우리 교대 캠퍼스를 크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부서기관의 분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도서관이라든가 생활관. 추가적으로 본부의 행정실 분원 조직이 설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재 캠퍼스 입학팀, 우리 학교에서 입학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2,000여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지원팀, 본부의 그 분원이 우리 학교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우리 연재 캠퍼스 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재입니다. 왼쪽 편의 그림을 보시면, 이 105페이지에 있는 우리 조직도에 보면, 연재 캠퍼스 부총장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재 캠퍼스 부총장이 이 그림에 없습니다. 연재 캠퍼스 부총장이 교육특화 총괄본부 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부장급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구조가, 거버넌스라고 하죠. 지배구조가 교육총장 산하에 교육특화 총괄위원회가 다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재 캠퍼스 부총장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부산대학교 총장 밑에 어떤 연재 캠퍼스 부총장을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이 교육특화 총괄위원회를 옆에 심의위원회로 부총장 산하의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연재 캠퍼스 부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재 캠퍼스에 있는 모든 분원과 모든 부속기구에 대해서 연재 캠퍼스 부총장이 관할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짜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의 원칙과 방안입니다. 원칙은 당연합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통합대응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률자분단을 포함해가지고 서류를 다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행위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지를 꼭 꼼꼼히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평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상의 되게 중요한 심의기구로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지금 되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로 개최해서 초등교육 목적성 수호, 그리고 교대 캠퍼스 이전 문제, 크령기금 미조성 문제, 부산대 일방적 행정 진행 문제 등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고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대 캠퍼스의 독립적인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싱가포르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특성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은 강원대처럼 캠퍼스 총장 체제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직급은 부총장급인데 캠퍼스 총장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문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캠퍼스 총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BNU 영문 표기는 현재 유지를 하고 부산대가 PNU를 BNU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대학 통합은 흡수가 아닌 새로운 통합대학으로서 통합대학 교표를 상징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통합의 전제 조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예산 독립, 독립 행정 조직, 부서는 통합 조정되어도 근무지는 모두 교대 캠퍼스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직의 근무 승계 보장 및 처우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대 캠퍼스 직원 인사는 보직 교수 인사는 연재 부총장의 인사 재청권을 명시하겠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의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승진 쿼터제를 명시해야 되고 통합대 학칙에 초등교육 복수 전공 금지를 명문화하고 교양과정, 교직과정 연기 등은 교대 특성에 기반하고 3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교법 개정을 대해서 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습니다. 네, 잘 나왔나요? 요즘. 그리고 세부 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이행 계획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한번 팜플렛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한 가지씩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장기 연구전제 도입을 적어놨는데요. 국립경상대학교 사례입니다. 6개월, 12개월, 18개월 연구전 제도가 있습니다. 18개월 장기 연구전은
매번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7년 이상 근무한 교수님이 딱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통합부서1대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 조교 선생님 관련해서 해외 연수 추진, 그리고 장기 근속 직원, 현재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수 휴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30, 교직원 인센티브 지급 지속, 그리고 내실이는 주 4.5일제 근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부서 1대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임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용 지원 조직을 특화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약 이행을 약속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합니다. 신속한 교수 승진 시행. 저는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올해 곧장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되면 일반 대학원으로 전환을 하고 통합이 안 되면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원격 교육 업무 환경 구축, 개인별 모바일 기기 신속 지원 및 대학 평형의 개최 등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오디세이 보셨나요? 네,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영화 오디세이를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우스의 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제우스의 법은 인류 문명의 근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문명은 파괴된다. 제우스의 법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곧 신을 대접하는 것과 같음을 강조하는 규범이 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대학 통합 과정에서 상기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 대학이 통합을 하려면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저는 통합이 수년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부산교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대 구성원들의 모든 이와 요구를 받아 안고 반드시 이 요구들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이광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읽겠습니다. 사전에 수행들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광현 교수님께서 박사님 수련때 첫 번째 질문자로 김성준 교수님이 1분 질문하시고 이광현 교수님이 2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통합 신청서를 1독이 아니라 몇 독을 하면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정보들을 오늘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통합 수련 신청서에 따라서 세부 이행 계획서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얘기해 주셨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광현 교수만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공부랑 또는 외부 어떤 자문이나 또는 이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혼자만의 이야기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가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공부랑 논의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 학생 대표가 아닌데 학생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통합 신청의 여러 문제점들은 얼핏 보면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제 전공은 교육행정, 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합 신청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 전공이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서울대 이전한다는 내용은 15+90, 그 내용은 이제 부산대 학부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부산대의 사실 학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 학장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부산대 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대 내에서도 워낙 다 입장이 제각각이어가지고요. 서울대 교수님들은 물화 생지 같은 경우는 그 물리화학 생물 교육은 그쪽에 실험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학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건물을 사실 거의 다 하나를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되게 좋습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이 절대로 여기에 내려올 이유도 없고 내려오고 싶어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임천택 교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을 처음 추진할 때 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가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일단 통합 추진 단계에서 아마 우리 통합으로 인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 이광현 후보님도 적극적으로 통합에 찬성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통합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대학의 그 학생 인권 상담센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저도 부끄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기능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학에서 이 센터가 갖는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 인권센터는 우리가 군원위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대 캠퍼스에 있는 명칭은 다 그대로 이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통합 신청서에 보면 효원, 부산대 효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산대 효원 센터 군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함세 인권센터, 함세 상담원으로 명칭을 해야 되고, 우리 캠퍼스 구의 명칭도 인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담센터라든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부서들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서들의 지원 행정인들이 축소되는 그런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광현 교수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교사번 김성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정체성, 누리는 자율성, 함께하는 부산교대, 부산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 정책 발표 기호 3번 김성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의 중심에서 미래로 모두가 행복한 대학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광현 교수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다면요, 제가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들은 그 문제점을 이행 계획서에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공약 중심으로, 그리고 발전 방향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PPT가 띄워져 있고요, 나중에 공보물 보시겠지만 이 모든 자료들은 제가 학부 때부터 가르쳐 왔던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만든 자료입니다. 10년 이상 제가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마주하면서 했던 그 자료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PPT 공보물을 통해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에 부산교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왔습니다. 부산교대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이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 출생이라고 여기에 써놓은 이유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부산에 있습니다. 아마 그 초등학교에서 만났던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은 생각해보니 여기 부산교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마 오래전부터 인연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수학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교내 경력으로는 대학원에서 그때는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교학부장이더라고요. 공식 타이틀은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부산광역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저의 저서 가운데 사실 부산교대를 통해서 제가 입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면 믿기시겠습니까?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얘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24년도에 초등학생이 3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2만 명, 그리고 올해는 30만 명이 조금 못 미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매년 60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제가 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부산교대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운영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가치 실천가겠죠. 이광윤 교수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도 동일한 이 맥락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대학을 운영하는데 책임 경영자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정 원칙을 또 수행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이 저 혼자의 역할은 아닐 거고요. 우리 구성원과 함께 지켜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 김성준이 이런 역할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부산교대에서 교무처장, 기획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기타 등등 지금의 다양한 보고서와 계획서 자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래 있는 것처럼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도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5주기 때에는 기획처장으로서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예산 관련된 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교육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부산시와 연제구 등등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꼼꼼하고 촘촘하고 그리고 탄탄하게 대학 운영으로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줄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학 통합에 지금 파도 속에 놓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모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정체성의 수호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겠죠.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중심대학이 바로 부산교육대학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KNI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종합교원 양성대학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융합된 형태의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특화 캠퍼스로서의 부산교육대학교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지키는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어떠한 변화에서도 흔들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누리는 자율성입니다. 연재 캠퍼스, 문제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합 수정 신청서 내용과 그리고 세부 실행 이행 계획서 속에서 인사 예산 그리고 행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자유권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하는 부산교대입니다.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겨내고 투명한 대학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핵심 철학에 기반해서 저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8대 공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8대 공약은 모두 세부 이행 계획서에 담아내겠습니다. 세부 이행 계획서에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통합 전반에 대한 재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반드시 담아내겠습니다. 지키는 정체성과 누리는 자율성이 기본 가치, 근본 가치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입니다. 우리 구성원들입니다. 학생과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세계의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에 함께 여는 미래라고 해서 교육혁신 캠퍼스와 글로벌 교육 허브, 그리고 교육특화 캠퍼스의 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렇게 8개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초등교원 양성의 국가 책임 체제를 반드시 확립하겠습니다. 초등교육 정체성은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광현 교수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부산대학의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했었을 때는 분명하게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불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 수정 신청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
종합교원 양성대학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대의 80년 역사가 초등교원 양성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부산교대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을까요? 아주 오래된 동영상이 이렇게 뜨고 있을 겁니다. 80년의 시간, 한세인의 터전이라고 해서 뜨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반가운 저의 모교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화랑초등학교, 다시 말하면 화랑국민학교를 제가 다닐 때는 졸업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산교대와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연재 캠퍼스 자율경영권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통합은 함께 하되 운영은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 3년 유예기간 얘기하는데 최소 3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인사, 예산, 그리고 행정,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연재 캠퍼스의 특례 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특화총괄본부의 조직 역시 저희 3처 조직이 이 속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본부 조직이 재구조화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속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이행 과정 전반에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언제나 통합 이행위원회를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입학부터 임용까지 학생 성공 책임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해서 4학년까지 우리 대학의 캠퍼스 역량이 어떻게 신장되는지가 보여지는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이것이 비교과뿐만이 아니라 교과, 그리고 실습, AI 미래교육, 그리고 해외 실습 관련해서도 통합 성장 포트폴리오를 입학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사업과 함께 글로벌 교육 기회가 정말 많이 확대되고 있죠. 작년, 올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글로벌 K초등교원 양성 시스템을 코이카랑 같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교육 기회가 1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용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4학년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그리고 아마 스카에서 열심히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임용 TO가 9% 이상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1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때 총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을 찾아가야겠죠. 교육감을 만나야 합니다. 읍소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나와 있던 사전 예고보다 나중에 진짜 TO가 나올 때에는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할하겠습니다.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부산교육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그 속에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입니다. 연구자가 존중받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연구하시다 보면 불편하실 때가 많으시죠, 교수님들. 그런 부분들 대학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겁니다. 크레온을 교육특화 연구기관으로 교수님들이 원하는 모든 연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 수업적 평가, 교수 성과 시스템이 상당히 좀 일률적이죠. 하지만 경력별로 그리고 트랙별로 전공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교수업적 평가 시스템 연구를 정책 연구를 곧바로 시작해서 교수님들에게 맞게끔 교육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회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일반 대학 회계가 있습니다. 등록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발전기금 회계가 있고요. 지금처럼 산단 회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두 가지 회계는 저희 대학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중위권 이상입니다. 반면에 산단 회계는 저희가 지금처럼 최하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 산단 회계가 다른 교대 평균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게끔 산단을 획기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희 통합 수정 신청서에는 보게 되면 산단 통합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교육 파트에 대한 산단 이야기가 또 따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어떤 사업이든 어떤 연구든 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저희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산단을 저가 지켜내겠습니다. 5번째 공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공정한 일터입니다. 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는 꼭 지켜내야 될 기본 원칙 대전제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타 기관, 타 캠퍼스 강제 전보는 없을 겁니다. AI 기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게 노후화된 사무기기, PC 시스템을 더 많이 얘기하십니다. 바로 예산 확보해서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최신화될 수 있도록 우선 도모하겠습니다. 일과 삶에서 직원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거든요.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이 교내뿐만이 아니고 교내 외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공약입니다. AI 에듀테크 교육 혁신 캠퍼스입니다. 아마 BGE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금 제 PPT의 바탕에 있는 화면도 BGEC로 지금 나와 있는 부산 글로컬 교육센터입니다. 이곳을 미래교육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산대학하고 창업 지원 관련된 프로그램은 작년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대할 거고요. AI 미래 교원 인증 그리고 첨단 캠퍼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바로 BGEC에서 1번 장소가 바로 TSR 야심차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에 크레온 에듀 포럼에서도 TSR 관련되는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미래교육 환경 대비해서 우리 예비교사들이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모든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공약입니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 허브입니다. 먼저 지역 연계 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부산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직을 하는 동안에 울산시 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감님과 함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을 부산교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업 파트너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지원센터, 영재교육센터 등을 공동 운영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울경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부산교대에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코이카 연계, K초등교원 양성 시스템 글로벌 확산 관련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KNI, 이 자료는 기획처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다른 종합교원 양성대학과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과대학이 아닙니다. 종합대학의 인프라를 흡수하면서 국가교육을 책임지는 독립적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게 KNI 모델 종합교원 양성대학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 속에 반드시 이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공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정인데요. 교육특화 캠퍼스 완성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총체입니다. 크레온 기금, 분명히 통합수정 신청서에는 2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행계획서 속에 담아내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교육 기반 모든 시설들을 교육특화 캠퍼스의 일환으로 편성시키겠습니다. 미래교육의 테스트베드 역할이 부산교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교수님들께는 학문적 주도권 확보와 관련된 약속을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들은 저희 부산교대 교수님들이 2010년에 쓴 책입니다. 부산교육대학은 이미 종합대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학과가 어쩌면 단과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교대 총서 시리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에서 박사과정을 전문대학원 그리고 일반 대학원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견교사제가 부산교대에서 시행한 거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울산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에서 모두 파견교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처장 때 했던 건데요. 조교를 확충하면서 파견교사제 그리고 겸임교원 분야에서 전공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복원해서 부산시 교육청과 울산시 교육청에서 파견교사를 받아서 교수님들의 연구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하겠습니다.
직원 선생님들께는 인사행정에 위한 통합 안전장치를 걸어 잠그겠습니다. 연재 캠에서 완결되는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이 직원 선생님들에게 추가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교육을 넘어서 학생 행정 홍보까지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직원 선생님들을 같이 도와가면서 보조 협력자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형 초등교원 양성체제 지켜내면서 실습, 특히 해외 실습을 학점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저희 대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이 프로그램 역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학생들이 비교과 현장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상담센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면서 임용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공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부 이행 계획서에 담아내겠습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통합 이행 거버넌스는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수정 신청서에 이와 같이 저희 대학의 견해와 부산대의 견해가 다른 건데 일단 세 개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개념을 교무처 그리고 학생지원처 그리고 기획연구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글로컬 교육협력단은 미래교육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계별 실현 계획입니다. 일단 중장기 발전 계획 4년 동안의 계획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니겠지만 첫 번째 통합 이전에 종합교원 양성대학의 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내겠습니다. 그리고 KNI 모델 종합교원 양성대학을 만들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크레온 연구소 그리고 에듀테마파크 캠퍼스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중장기 발전 계획 속에 담겨서 최종 정착 완성까지 이루어내겠습니다. KPI입니다. 지금 9월 1일자로 해서 7주기 역량진단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곧 7주기 역량진단 지표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모든 지표들이 매년 성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한 거는 아니고요. 학생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까지 해서 이 성과 지표, 정량적 지표가 모두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적 약속이겠죠. 중장기 발전 계획, 8대 공약, 그리고 실행 계획, 예산을 하나의 성과 관리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학 구성원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꼭 듣겠습니다. 부산교대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길 위에 더 큰 내일을 열겠습니다. AI 시대에 질문이 중요한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시대에는 노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써보거라. 중종시대에는 들어보니 또 올바른 신화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또는 그때도 아마 술이 사회적 문제였나 봅니다. 술의 재앙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과거 시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해군 시대에는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써보거라 하는 신박한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질문, 훌륭한 질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산교대에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단순한 관리를 넘어 책임을 앞세우고 약속을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키는 정체성, 누리는 자율성, 함께하는 부산교대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성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기대로 질문은 임철백 교수님께서 오늘 2번 안에 질문해 주시고 김성준 교수님께서 2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교직원 선생님들은 배에 비유하면 배의 성능을 좌우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학 교직원 선생님들의 사기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기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일정 부분은 그 못지않게 제가 만나면서 이야기 나눌 때에는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그리고 그 자존감 역시 높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직을 하면서 제 자랑이라서 얘기를 하기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직원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직원 선생님들이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사실 기획처 교무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제가 보직을 마치면서 들었었을 때는 무엇보다 감사했었습니다. 직원 선생님들 없이 대학 운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 선생님들은 제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일했는지를 누구보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사기나 자존감 부분에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다른 대학, 다른 교대랑 비교했었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앞서서 그냥 아까 제 발표하는데 제 PPT 사진 찍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전체 이메일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PT는 이메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집에 다 못 넣은 내용들이 많이 PPT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성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상담 회계와 관련된 말씀하셨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뭔가 확보하고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진주교대, 대구교대 예를 들겠습니다. 그쪽에 상단 직원이 최소 2~3명이 일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바깥에서 사업을 따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 쪽에서 예산도 사실 그 직원 예산뿐만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행정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교대도 상단이 있습니다. 저도 상단장을 여긴 하긴 했었지만 다른 교대에 비하면 그 역할이 좀 작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본인만의 연구 사업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 부분을 아낌없이 끌어내고 온갖 행정, 재정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준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는 임철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대학이 개교교 80주년입니다. 그 80의 절반인 40년을 이 대학과 인연을 맺어온 저로서는 이 80주년이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에서 지원한 2016 부산 라이터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80주년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통합 이후 우리 부산교육대학교의
미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1986년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발령받고 교직 경력을 쌓고 또 대학에서 못다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2006년에 이 대학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처음 부임하고 10년 동안은 교육실습 책임교수,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교무처장, 총장 직무대리까지 역임하면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남은 10년은 보직을 떠나 교과서 집필과 주요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대학이 통합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리더십, 원칙으로 쌓은 신뢰, 소신껏 실천하는 뚝심, 통합을 넘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총장이 되고자 출마한 기호 1번 임천택,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공약인 비전 2026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합이행 10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성원에게 드리는 약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 공약인 비전 2026은 최고 미래교육의 허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5가지 경영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기회는 최고의 종합 양성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 안정적인 재정 지원 사업비 확보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국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수혜 기회, 초등교직 선호에 따른 우수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유입에 대한 기대, 유연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기도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과 교원 수급 악화에 따른 임용 경쟁 심화, 국고 의존형의 영세한 예산구조, 초등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약화 우려, 교육특화 캠퍼스의 재량권 제한으로 인사, 예산 편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제한이 위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기와 기회를 고려하여 비전 2026 경영지표와 추진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경영지표에 대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표 1. 탄탄한 교육 역량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 연구 및 연구 역량을 제고하며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영지표 2.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초등교육 전문성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 임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장학금 확대 및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영지표 3. 스마트 행재정 체제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인사 문화를 정착하고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영지표 4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기반 교육 인프라 경영지표에 대해서 교육 환경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 기반 캠퍼스를 조성하고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며 최고의 미래교육센터 설치하고 운용할 것입니다. 경영지표 5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추진 내용입니다. 국내외 대학 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고 교육기부 및 교육봉사를 확대하며 교육과 연구의 국제 교류를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영지표와 추진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통합이행계획서에 담아내야 될 10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 전에는 통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 통합이 최대한 바른 길로 타당한 답을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대가 비록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점은 통합이 우리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 상황이고 이제 우리는 승인 신청서에 제시된 약속들, 기대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총장은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맷집 있게 버티면서 또 우리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서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관철시킬 것인가, 이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이행 10대 추진과제. 첫째,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통합 후에도 초등교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타전공학생의 초등교육 복수 전공을 배제하고 초중등 자격 통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육특화 캠퍼스의 교육 주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가 총장이 되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던 것에서 지금 이제 교대 학장님이 부산대 총장이 되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교육 주권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직원의 신분 및 근무지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부산교대 13개 심화전공을 학과로 재편성 추진해야 합니다. 학부제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학과 사무실 통합이라든지 또 교수님들에 대한 서비스 미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처럼 13개 심화전공을 반드시 학과로 재편성 추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 교육특화 총괄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의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이 부산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온전히 우리 대학 내에서 충실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곱째, 재정지원 사업의 독립적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덟째, 크레용 기금 200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째, 부산교대 발전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 번째, 교육특화 캠퍼스와 금정 캠퍼스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삼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신청서에 상당 부분 약속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약속을 전제로 우리는 통합에 찬성을 했고
저도 통합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바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이 통합을 어떻게 멋지게 잘 완성할 것인가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학생이 대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학생이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초등교육의 독립성과 정체성 훼손을 많은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 부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학생 요구 반영 미흡, 학생 자치 활동과 복지에 대한 지원 부족, 교육 실습의 전문성 제고 기회가 부족하다고 학생들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초등교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초등교사 출신입니다. 초등교육에 40년을 몸담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정체성은 초등교육입니다. 둘째,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임용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발령내고 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해서 우리 대학을 세웠고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양성을 했으면 그 발령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발령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학생들한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 임용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직 리더십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임용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총학생회 구성이 계속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총학생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성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지원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학생 참여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교양 및 심화과정 강좌에 대한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원생의 연구 및 전공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사과정 개설을 포함하여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논문 연구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님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 연구로 교수님들을 압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 경쟁력의 핵심인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교육 특화 캠퍼스의 재량권 축소를 많은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연구에 대한 지원 미흡, 일률적이고 경직된 업적 평가, 교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교육 특화 캠퍼스의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최고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책임 시수를 경감하고 교수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특수목적대학 중점 사업 또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연계 또 신진 교수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대학원 파견 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수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임용 전 경력 인정, 성진 소요 연수 단축, 개민 교수제 활성화는 법령과 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급한 과제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 상담,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직원 부분입니다.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에 사람에 비유하면 피를 돌리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처우나 지원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합 후 인사, 연수, 복지 지원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발굴과 지원 부족,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 미흡,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존감 및 사기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교직원 선생님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첫째, 통합으로 인사 또는 각종 지원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만약 차별이 발생한다면 우리 부산말로 감에 안 있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또 질문이 들어옵니다. 감에 안 있으면 우짤긴데. 원칙, 소신, 뚝심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 및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임 사무 전개를 대폭 확대해서 팀장님과 부서장님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은 직원 선생님들이 좀 더 긍지를 갖고 쾌적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를 확대하고 조교 선생님과 직원 선생님들의 정책 연구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으로 소문나면 우수한 직원들이 계속 유입이 될 것이고, 그게 우리 대학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앞두고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와 지혜를 모으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통합이 실행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약속했고 기대했던 것들을 이행계획서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통합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전환점이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한세인의 열정과 지혜를 믿고 많이 듣고 깊이 생각하고 넓게 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이,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내가 졸업한 모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임천택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것도 압도적인 힘을 모아 주셔야 통합 과정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대로 질문은 이광현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김준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그 교수 업적 평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업적평가 항목에 대해서 교수의 자율적인 선택 항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공통지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수가 그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교수 나름의 어떤 실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업적이나 이 실적 평가에 대해서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의견인지 또는 일부 교수님들의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따져서 그 부분은 다수의 교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소수 교수님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전체 교수님들한테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실적, 업적을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선택의 폭을, 반영폭을 또는 그 전공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약속하시는 것 중에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갖고요.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산대 보게 되면 단과대학 내에 한 개 학과 또는 한 개 학부가 있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간호대학이나 약학대학이나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학부, 한 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초등교육과 한 개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산교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13개 부산 대학은 17개죠? 그 과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심화 전공을 학과로 재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 교원대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 상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통합 신청서 보시게 되면 못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15쪽인가 보게 되면 13개 학과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상당히 구무적이고 그걸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고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보게 되면 학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쨌든 딱 하나, 15쪽에 있는 13개 학과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임천택 후보자님께서는 이렇게 학과 재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이 부산대 사범대학교가 지금 학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학부, 아까 학과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제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부산대와의 어떤 그 통합 협의 과정에서 교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인원 감축이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이 통합을 통해서 뭔가 구조조정의 효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은연중에 이런 부분들을 조직 축소와 이런 축소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과가 빠지고 학부제로 되게 되면 학과 사무실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상당수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립적인 학과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호 1번 임천택 교수님, 기호 2번 이광전 교수님, 기호 3번 김성준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공통 질문을 제가 이 세 분의 후보자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통 질문의 내용은 국립교육대학으로서 부산교육대가 축적해온 초등교원 양성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체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공통 질문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이 답변을 기호 2번 이광희 교수님, 기호 3번 김성준 교수님, 기호 1번 임천택 교수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먼저 이광희 교수님. 예. 네, 답변은 3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분이라는 시간이 꽤 긴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부산이들은 이제 과거 사범학교에서 시작해서 2년제 교육대학 그리고 현재 80년대부터 4년제 교육대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부산교대가 축적해온 전문성의 핵심 중에 하나 교육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신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수성은
현장과의 연계성입니다. 중등 사범대학교랑 사범대학과는 좀 다르게 사범대학은 사실 되게 형식적으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약간 체계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교대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매 학기 초등학교 현장 실습 체계를 잘 효과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현장과의 교과 교육에 대한 연계율을 더 강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현장 실습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을 더 강화하고 학생 실습 지도의 내시화를 통해서 우리 교육대학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 부산교대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5년마다 이제 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한때 우리 교대 졸업이수 학점이 170학점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141학점으로 졸업학점이 내시대 적정성 있게 지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학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초등교과 전공 수업이 더욱 내실때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 되고 초등교과교육 연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초등교과교육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 되게 비교과 활동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보면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예술 활동, 취업 활동 해서 역량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님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재 우리 교원 정원이 예전에 한 100명까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90명 수준으로 교수 정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의 우수 교원들이 우리 대학을 많이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수 교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임용 승진 제도를 갖춰져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교과 관련해서 다양한 겸임교수 제도, 석자교수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다양한 역량 있는 전문가를 우리 학교에, 우리 대학의 겸임교수, 석자교수로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교육 시스템 내시화와 초등교과교육 연계 강화, 비교과 활동의 지원 확대, 우수한 교수님 확대,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학의 발전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부산교육대학교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부산교육대학교를 나오셨을 겁니다. 부산교육대학교가 축적되어 온 80년 동안의 초등교원 양성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고원 교육을 이끌어 나갈 핵심 기반입니다. 이미 부산교육대학교는 잘 해왔습니다.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요. 그 잘해왔던 기반 위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육체제가 미래형으로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모든 성과가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면 학생과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과 교수의 성장 속에서 증명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다르죠. 저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교대에 처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아왔던 교육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저를 가르쳤구나 해서 지금 저는 학부생들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원에 옵니다. 저랑 연구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연구회에서 초등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교과교육뿐만이 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학급 경영까지 모든 걸 수행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따라서 목적형 초등교원 자격 체계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원 박사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문대학원 어쩌면 올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은 당연히 같이 가게 될 거고요. 초등교육의 학문적 전문성과 그리고 저는 교사 재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현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배출한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시 이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캠퍼스를 반드시 여기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과정 교육 실습에 있어서도 미래 학교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
부솔초 같은 경우 많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부솔초 개혁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솔초가 교육부 지정 실업 연구학교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선택형 실습이라고 해서 실습 체계가 학점, 해외 실습 학점과 연계되도록 할 거고요. BGEC는 지금 이제 구축 중이지만 저희가 본부에 오게 되면 사실은 에듀테마파크가 BGEC 어떻게 오게 되면 프로토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BGEC가 구축이 되면 이 부분들이 그 속으로 많이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들조차도 같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반드시 입학에서부터 임용까지, 그리고 임용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부산교대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연구, 학교 환경, 학교 현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연구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요. 그 연구 성과가 교육 과정과 그리고 수업 자료, 교원 연수와 그리고 교원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통합의 장점은 활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대학교의 인프라는 저희가 충분히 이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저희가, 독자성은 저희가, 자율권은 저희가 가지고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역량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원 양성의 전문성 개선하고 연재 캠퍼스를 교육특화 캠퍼스로 구축하면서 KNI 모델 종합교원 양성대학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구, 교육, 연수, 인프라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초등교원의 교원 양성에 특화되어 있고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연구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초등교육 이론과 현장 연계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초등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겁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이 명실공히 초등교원 양성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육 측면에서는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등교육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물론 인문 소양과 예체능 소양을 쌓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교과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은 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국가는 양성된 교원을 책임 발령하는 그런 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연수 측면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며 현장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 내용의 연수를 유치, 운영할 것입니다. 넷째, 인프라 측면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최첨단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과 연계한 교육, 연수, 재능기부, 각종 행사 등을 유치하여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교수님들, 그다음에 지원생들, 그다음에 총동창회, 그다음에 부립장실 모셨고, 그다음에 연재부 선관위에서도 오셨습니다. 이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분 후보자의 정책 발표 내용은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과 학교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후보자께서는 이어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